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뮤지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왜 웃냐면 너무 세계적인 뮤지션들인데 텐션 올린다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추시니까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조진주 바이올리니스트, 문태국 첼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먼저 본인 소개 멋들어지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문태국 네 첼리스트부터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문태국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야? 갑자기 태국아 29살이고요. 아 심상하나? 아니 사는 동네도 얘기해봐요. 지금 뉴욕과 서울을 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 29세 청년 귀여워. 서울과 뉴욕을 오가는 네, 문태국 첼리스트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입니다. 저는 네. 나이는 밝히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기분에 없었어. 네, 몬트리올하고 저도 뭐 서울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저는 네네. 사실 뭐 캐나다,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게 체력이 있어야 양국을 뭐 몇 개국을 돌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너무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은 뮤지션들이 해외 생활을 더 오래 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집보다도. 그리고 네. 노상 호텔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체력 관리들을 진짜 어떻게 하는지, 각자만의 비법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시죠. 몸풀기. 아니, 태국이가 진짜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왜요? 네. 강풀인가요? 뭔가 되게 그런 단단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단단해 보이기만 하는 것 같아요. 서울은 이미 문드러져 있습니다. 아, 진짜요? 속을 썩어가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막 한삼에 의지하고 막 그러나요? 한삼이요? 그런 인삼이 아직 아니라 그러진 않는데. 한삼이요? 아, 네. 그건 아닌가요? 네네. 그냥 뭐 잘 먹고 잘 자려고 하고 따로 운동 사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운동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맞아요. 그냥 뭐 최대한 걷고 그냥 잘 먹고 시간이 날 잘 때마다. 자려고 그냥 그렇군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저기 텐션 끌어올리셨던 우리 조진주 바이올리니스트 어떠신가요? 저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 시간에는 보통 누워 있는 편이고요. 뭐라고요? 아까랑 그냥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과 오프가 굉장히 확실한 타입이라서 네네. 예, 온일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약간 시체되는 그런 아. 스타일이라 예,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산책 많이 하려고 하고 네네. 그리고 뭐 스트레칭 같은 거는 조금 루틴 가지고 그쵸? 하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내 그 리듬을 조금 어떻게든 스케줄대로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지션들 대부분 약간의 그런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 나름대로의. 예. 그러니까 지금 핵심 포인트가 보니까 두 분 다 어딜 가든지 내 루틴을 빨리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거대로 좀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사실 이제 두 분은 이 달라스 지역과는 굉장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몇 번 오셨었고 많이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네네. 특별히 여기 달라스 지역에 유독 이렇게 자주 오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뭐 저희는 매년 불러주셔서 CMI에서 불러주셔서 오고요. 제가 감사하게도. 아니, 저는 도가니탕 먹으러 와요. 한바설렁탕에서. 이런 거 원했는데. 도가니탕 먹으러. 저는 네. 뭐. 그냥 주최측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다. 근데 또 사실 너무 감사하게 매년 또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네네. 정말 맞아. 올 때마다 더 애착이 가고 더 그쵸? 정도 깊게 드는 것 같고 맞아요. 또 이제 와서 이제 또 만나게 되는 분들도 이제 점점 돈독해지고 하니까 네. 올 때마다 너무 그냥 편하게 거의 뭐 사실 일하러 온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친구들 만나고 맞아, 좀 맞아. 쉬러 네네. 온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뭔가 한결 좀 릴렉스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온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 진주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올 때마다 이제 호스트 패밀리를 항상 이렇게 네. 매칭을 시켜주시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호스트 패밀리가 비슷한 이제 그 가족들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집 들어갈 때마다 친정집 온 것 같고. 진짜 그렇 왜 별로 그냥 내 집 같아요. 세컨하우스. 네, 세컨하우스 느낌으로 그냥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달라스가 이제 뭐 뉴욕이나 LA에 살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렇죠, 네. 그렇죠. 태국 씨가 항상 한인 그게 커뮤니티가 많은 도시에서 살지만 저는 네. 또 이제 중부에 있거나 몬트리올에 있거나 하면 아무래도 달라스 같은 도시에 오면 네, 뭐 네. 치킨도 먹고 도가니 도가니탕도 먹고 예, 뭐 먹방 투어 하러 조금 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러게요. 제가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태국 씨한테 얘기했지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저희가 진짜 음악에만 집중해서 좋은 그런 하모니를 네. 만들어 가고 그리고 좋은 인연들과 어떤 이런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만 가지고 네네. 연주할 수 있는 시리즈도 또 많지 않은데 칠블뮤직 인터내셔널에서 그런 네네.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게 음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좀 자연스럽게 사실은 맨 끝부분쯤에 좀 얘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두 분을 매년 이렇게 호스트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기획사 CMI가 이제 뭐 클래식 공연계에서는 굉장히 큰 컴퍼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인 뮤지션들을 좀 이렇게 초청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인 뮤지션 중에 좀 빅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제 문태국 씨, 조진주 씨, 또 조이스 양까지 이렇게 세 명을 모아서 요번 기획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가요? 세 분 이 스케줄 조율하기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네, 이 그렇죠.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문태국 아니, 씨? 근데 저는 사실 CMI에서는 특히 좀 미리 좀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네. 그러고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좋은 네, 기억이랑 네. 좋은 시간 가지고 가니까 당연히 그 시간은 약간 1년에 그렇게 한 번은 되죠. 꼭 네. 그렇게 네. 불러주실 때 시간을 빼놓는 여기는 그런 무조건 좀 1순위로 빼놓는다. 네,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진주 씨도 같은 마음이었나요? 진짜 서로 조율하는 게 진짜 만만치 않았을 텐데 미리 빼놓는다 하더라도. 네, 네, 워낙 또 오르가니제이션이 워낙 좋으셔서 아, 그 그렇군요. 아티스틱 디렉터의 뭐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맞아요. 날짜를 굉장히 인 어드밴스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감사하죠 저희로서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좋은 뮤지션들이랑 하는 것만큼 뮤지션들이 좋아하는 게 없고, 네네. 예, 이렇게 뭐, 그냥 일반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뭐, 카네기홀에서 연주한다 이런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뮤지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좋은 동료와 내가 더 이렇게 영감 받을 수 있는 뮤지션들이랑 소리를 섞어내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저희들한테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티스틱 디렉터가 또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시다 보니까 그렇구나. 스스로 뮤지션이시고 그게 뮤지션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네, 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지다. 어떤 결이 그런 네, 네. 뭐 오르가니제이션의 결이라고 보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무대의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서로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뮤지션들끼리 한 무대에 서는 게 더 의미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 지금 듣는데 약간 좀 닭살. 서로 네? 서로 갑자기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란 게 우리 진지 씨가 텐션이 워낙 밝고 좋으시다 보니까 사실 어떤 근엄함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친숙하게 대중들에게 다가오시는 스타일인데 거기에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말들 무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와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게 저도 마음에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아마. 네네. 그렇죠? 그래도 두 분은 그래도 몇 번 이렇게 좀 만나시고 했는데 사실 조이스 양 피아니스트와는 처음 조우하시는 거라서 좀 어떤 기대하는 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어떤 마음이신가요? 처음 만나게 됐는데 많이 서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 태국이가 어제 리허설하는데 자기가 네네. 추구하는 음악 방향이 300년 된 나무 요정처럼 연주를 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근데 약간 느낌 있지 않나요? 300년 된 나무 요정 진짜 같은 느낌. 그래요. 네. 그냥 굉장히 기대하고 있대. 아니 29살 청년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신박한 대답. 그러니까요. 그냥 기대하고 있다. 너무 정말. 귀여워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대신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조금 더 정신 연령이 어리시니까. 아, 네, 전 5살 정도라서. 네, 아니, 글쎄요, 어떤 뮤지션이랑 이제 콜라보레이션 할 때,
한 번도 이제 같이 해보지 않고 네네.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판단한다거나 어떨 것 같다, 이럴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 좀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조심스럽군요. 예, 왜냐하면 그 알 수가 없고요. 네네. 예, 그리고 어떨 때는 매체나 이런 데서 저희들도 이제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좋게 생각했다가 또 실망하게 되기도 맞아요. 하고 해서 네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태국이가 얘기하는 게 아마 정답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서 일단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게 제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문현답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질문에. 근데 그렇네요. 진짜 그 매체에 너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실망할 수도 있고, 기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어쨌거나 처음 그냥 음악만으로만 서로 대화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 자리에서 만나서, 그쵸?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근황들을 살짝 이제, 들어봤는데요. 사실 우리 진주 씨는 그 매체에 노출된 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제 짙은 화장, 그리고, 염색한 머리. 사실 오늘은 너무 큐트하세요. 너무 귀엽게 막 이렇게 오셨는데. 아니, 이제 요정은 저쪽인데 왜 저보고 귀엽다고. 요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근엄하시니까. 나무 요정이라. 네. 뿌리 요정. 뿌리 요정.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 이미지가 본인 좀 의도한 것도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 음악 세계를 조금 반영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왠지 클래식을 하는 분 치고는 굉장히 파격적인 좀 그 외모의 그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본인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음. 엄청나게 대담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어. 예, 그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하는 게 만약에 어떤 의도가 있었고, 네네. 제가 막 파격적인 걸 선보여서 뭔가 이 업계에 내가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오히려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그 말씀하시는 어떤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필 사진으로 찍었다기보다는 이제 음반이나 네. 공연이나 어떤 프로그래매틱한 성격이 있는 이렇게 내러티브가 있는 성격의 어떤 그 특정한 공연, 특정한 앨범을 위해서 이제 컨셉 사진으로 말하자면 화보 촬영처럼 이렇게 된 건데, 네네네. 근데 사실 클래식 뮤지션들이 막 그런 거 따로 있고 화보 촬영 프로필 사진 또 따로 찍고 막 이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쓰다 보니까 뭔가 되게 털털하시구나. 네, 뭔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의도한 거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제 취향이 뭐랄까 좀 절제되고 정제된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투영이 더 잘 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네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그냥 표현한 게 아닐까, 무의식적으로 표현한 게 네네.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나를 그냥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것 같네요. 보여주고 싶었다. 꼭 보기에도 좀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컨셉에 없고 맞춰서. 그냥 컨셉에 맞춰서 그냥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아까부터 자꾸 무섭다고 자꾸 그래. 아니, 주로 우리 진주 씨는 칼럼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카리스마와 무섭다를 같은 동기선상에 놓으시면 되겠어요? 약간 돌려까인 것 같은 그런. 제가요? 아니, 제 농담입니다. 알죠. 네. 근데 어쨌거나 그 컨셉에 맞춰서 그냥 앨범 컨셉에 맞춰서 했던 네네. 것이고, 그리고 뭐 프로필 사진을 또 따로 찍고 이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게 별로 거기에 또 더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약간 귀차니즘도 있는. 그렇죠. 약간 상당히 귀차니즘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제가 문태국 씨 그 인터뷰한 거, 물론 진주 씨 것도 제가 쭉 훑어보기도 했고, 우리 태국 씨 것도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기억의 시작이 첼로고, 그러니까 나무 뿌리 요정 맞아요. 뿌리가 첼로요? 하나 보니 뿌리였어. 산다는 건 그 첼로다. 되게 이렇게 좀 철학적인 그런 이제 말씀도 하셨고, 또 4살 때부터 입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요 이제 평생 어떻게 보면 진주 씨도 마찬가지고 평생을 악기와 함께 하신 거잖아요. 먼저 태국 씨한테 그럼 슬럼프는 없었는지 그런 것도 네네. 궁금해요. 사실 슬럼프를 가지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저도 그냥 하면 하고 네네. 좀 하기 싫으면 좀 손 놓고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네네. 오히려 그 정신을 다른 데로 이렇게 좀 분산시키든지 해서라도 좀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워낙 음악을 사랑하고 또 악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네네. 거기에 대한 뭐 슬럼프나 뭐 이런 회의감 같은 게 들지 않도록 일전에 차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일부러 약간 좀 무의식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네, 그러면 약간 조금 좀 쉽게 하고 또 이렇게 좀 너무 막 거기 얽매이지 네네. 않고 좀 더 그냥 편하게 생각하려고 그러는 성격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지혜롭다. 페이스 조절이 너무 좋은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징조가 좀 보인다 싶으면 의도적으로 조금 네, 미리 조금, 차단을 네. 하는. 그러면 우리 진주 씨는 어때요? 저랑 완전 반대예요. 막 매달려요? 완전 반대예요. 저는 막 울고 불고 막 진짜 안 할 거야. 때려칠 거야. 막 이러면서 울고 불고 하다가 그 다음날 또 멀쩡하게 여자고 있고 약간 좀 네네. 변덕이 심해서 저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냥 부러워요. 그렇게 맞아요. 자기 어떤 조절을 마음인지. 페이스를 잘 하는 친구들 보면 좀 부럽고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상당히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약간 컨시스턴시의 네. 부족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많았는데 이제 되게 나이도 들어가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또 저의 장점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오히려 저는 그거를 빨리 프로세스하게 제 자신 그냥 풀어요. 오히려 네. 빨리 울고 나 오늘 그냥 그지 같아. 막 이러면서 일부러 그냥 절제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 있으니까 어차피 맞아요. 대부분 집에 있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누워서 울고 터트려 버리고 끝나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제가 일을 할 때는 그게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인플루언스 되지 않게끔 네네. 그런 식으로 조절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주 씨는 그냥 일찍이 터트려버리고 털어내고 다시 네. 시작. 네. 그 다음에 우리 태국 씨는 오기 전에 사전에 좀 조심하고 준비해서 또 넘어갈 수 있게. 네, 네. 진짜 이게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네요.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좀 듣고 올게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죠. 네. 샤키라가 부릅니다. Try Everything. 우리 진주 씨 시작할게요. 그러는데 또. 자,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세계적인 진짜 뮤지션들입니다. 한번 모시기도 너무 힘든데 이렇게 흔쾌히 또 달라스에 오셔가지고 좋은 아침에 출연해 주셨어요. 조진주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문태국 첼리스트 두 분 모시고 정말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얼마 전에 진주 씨는 자전 에세이 발간했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기고문도 쓰시고 그러는 거를 알기는 했는데 어떻게 책을 쓰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출판사에서 써달라. 아니 진짜 기획사에 이어서 이제 출판사인가요? 네. 뭐 글을 예전부터 쓰고 있었고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객석이라는 네네. 월간 잡지가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맞아요. 그 잡지에 이제 기고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월간 칼럼을 기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칼럼이 조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그 제가 잘 써는 게 아니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칼럼이었는데 네. 그 분들이 워낙 좀 굉장히 흥미로운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게스트가 그래서 쟁쟁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 돼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눈여겨 보아 주셨는지 네. 뭐 한번 써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제안을 주시고 제가 그거를 진짜로 끝내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면 연주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고 맞아요. 사실은 이 책은 뭐 팬데믹의 결과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그때 마침 또 시간이 났기 때문에 좀 끝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 시기 자체가 어제 태국이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좀 뭔가 아티스트로서 좀 멈추고
프로세스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어릴 때 연주를 시작했고 네. 좀 이게 뭐 잘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모르고 조금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오히려 팬데믹이 좀 그런 뭔가 뭐라 해야 돼, 이거를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경험들을 좀 소화하는 그런 경험이 돼서 그런 얘기를 풀어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재정비하고 내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좀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 그것들이 묻어난 그런 책들이다. 네, 네. 그러면은 사실 두 분 다 제가 잠깐 브레이크 시간에 말씀을 나눠봤지만 두 분 다 워낙에 영재 출신들이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정말 너네는 잘하는 아이들이야. 그 프레임에 씌워져서 어떻게 보면 계속 앞만 보고 달려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1위 콩쿠르에서 뭐 다수 입상하시고 뭐 수상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한 삶들을 살아왔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문득문득 회의감이 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네.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그런 것들인가요? 계속 앞만 보고 갔기 때문에 들었던 회의감일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사실 뭐 영재 트랙이라고 하면은 태국이가 훨씬 저보다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일찍 나오기도 했고, 네, 네. 예, 한국에서도 워낙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태국 씨 그냥 아예 안 느끼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차단한다고 하는 거지 이거를 왜 하고 있을까라는 현타 같은 느낌은 계속 와요. 그리고 맞아요. 특히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이제 미국이 제가 얼마 전에 이 깨달음이 있었는데 미국엔 문화부가 없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몰랐어요. 문화부 자체가 Ministry of Art가 없어요. 아, 정말요? Ministry of Culture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문화부가 없는 나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텍스 달러에서 빠지는 아트스 펀딩이 없다는 말은 저희 그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좀 유슬레스하게 느껴지기도 쉽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거는 worth saving, 그렇죠, 그렇죠. 예, worth 뭐 preserving 이런 게 아니고 다 인디비주얼의 어떻게 individual organization 그렇죠. 아니면 individual artist의 어떤 역량으로 네네. 끌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훨씬 클 수 있겠네요. 예, 부담도 크고 사실 뭐 지원이 워낙 없고 보호막이 좀 없는 느낌? 네. 지원 자체가 없고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좀 그렇게 느끼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애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음악에 대한 애정.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외롭고 힘들 때도 내가 지탱할 수 있는 건 사실 내가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 애정이 있으니까 버텨낸 거겠죠. 그럼 우리 태국 씨도 진짜 그런 좀 회의감이 좀 들었었나요? 이렇게 내가 화려하게 어릴 때부터 너무 주목받으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잖아요. 좀 많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쭉 그렇게 자라온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이게 네. 사실 저는 항상 이렇게 자라오면서 막 내가 막 잘하고 막 이래서 막 아무래도 막 주목받고 막 이러면서 내가 거기에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도 네. 약간 나는 이 정도의 호사를 누릴 만한 재능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좋은 기회와 이런 감사한 일들이 주어지지 하는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회의감보다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런 감사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더 열심히 와. 분발해서 해야겠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부모님께서 많이 심어주셨어요. 진짜 존경해요. 정말 진짜. 전 태국이 너무 아니, 마인드가.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모범 답안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진짜 정신이나 마음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케어를 해주셨다? 네, 그런 많이 느낌이 그러셨- 네, 드네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샤키라 노래할 때 우리 진주 씨가 빵 터졌잖아요. 이게 언제적 노래냐? 저 근데 네네네네. 샤키라 미국 샤키라가 아니라 샤크란 줄 알았어요. 샤키라. 진짜.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건가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진주 씨는 보면은 막 그 검정치마 음악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클래식을 하면서도 대중 그런 컬처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관심사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오히려 더
제가 약간 조금 음악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최근에 본업으로. 네, 오히려 클래식 많이 듣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뭐 클래식 뮤지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 고전 음악만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맞아요. 어쨌든 21세기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팝 음악을 안 들을 수 없고요. 네, 안 들을 수 없고 이게 당연한 거고요. 듣는 게 그냥 그걸 얘기를 안 할 뿐이죠. 근데 저처럼.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신기한 거 있죠. 네, 저희 네, 일반인들이 네, 볼 네, 때는. 근데 뭐 셰프라고 해서 막 집에서 막 쿠킹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셰프들 보면 다 집에서 라면 먹던데.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직업 가서 진행하시지 않을 거니까 집에 그건 그래요. 가셔서 예. 살림하죠. 네, 그러니까 직업이 그렇게 다 연장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네요. 네, 그냥 요새는 어떻게 하면 스크린 타임을 줄이고 음악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철드나요? 슈베르트 좀만 더 잘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하면서 지내고. 그렇군요. 이제 그 콩쿨 대회에 나가는 참가자에서 이제는 심사위원이 되셨다고 어떻게 들었습니다. 보면 인디애나폴리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음악계에서 이제 올림픽이다 할 수 있는 4년에 한 번 열리는 거다 보니까 기회가 네네. 많은 뮤지션들이 잡고 싶어도 사실 못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네네. 가게 되셨단 말이에요. 네, 감회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떠셨을까요? 아이, 글쎄요. 제가 거기 초대될 만한 이력이 아닌데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아니, 저를 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긴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역대 수장자다 보니까 네. 그렇게 초청을 받은 것 같고요. 그냥 전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선생님으로서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랄까요, 이제 약간의 컨텍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맥락이 좀 생기는 것 같은? 네, 조금 더 클리어하게 내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네. 진짜.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전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가서. 어떤 걱정이요? 하루 종일 바이올린만 듣고 앉아있는데, 이게 진짜 졸면 어떡하지? 약간, 이게 내가 눈을 뜨고 견딜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걱정을 사실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바이올린을 좋아하더라고요. 집중해서. 네, 가서 들어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거에 대해서도 제 스스로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저는. 재발견. 네, 내가 생각보다 바이올린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네. 내 안에 진중함이 있구나. 좀 그런 걸 보시지 않았을까? 아니, 자꾸 제가 그렇게 가벼워 보이나요? 아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는 학생의 입장 또 참가자의 입장에서 스승으로 또 심사위원으로 내가 어떻게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뭐 좀 그런 맥락을 좀 잡고 오신 네.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태국 씨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 연주자지만 학생이시잖아요. 지금 줄리어드에서도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네네. 하는데 프로 연주자 또 학생 이 두 개를 병행하고 계신데 어떤 생활이 더 낫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네, 어떠세요? 두 가지 생활을 병행한다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가 아직 바깥 세상에 나가기 약간 두려워하는 내 자신을 약간 이렇게 보호해주는? 네, 보호해주는 약간 방어막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네. 사실 특히나 음악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또 내 소리 또 내 음악 내 자아를 찾으면서 나가는 일생일대를 이렇게 걸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음악을 한다는 게 사실 학교에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얼른 열심히 배우고 이제 또 나가면 이렇게 어떻게 또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공연하고 그래야지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하면서 어차피 공부할 거 그냥 학교에 1년 더 있는다고 해서 공부가 1년 더
일찍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네. 좀 계속 같이? 학교에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배우면서 연주 활동을 하는 게 네. 오히려 태국 씨에겐 좀 더 안정감을 주는 좀 좀 그런 예, 그런 것 같아요. 있는 예. 거군요. 자, 이제 거의 시간이 어쩜 이렇게 많이 됐을까요? 순삭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재미나게 잘하시는데 아니 근데 지금 태국 씨는 사실 어릴 때 꿈이 개그맨이었다고 그러는데 개그 네? 본능이 있으신 건가요? 어때요? 진짜. 어렸을 때는 되게 발랄하고 시끄러운 아이였어요. 아, 근데 정말요? 예, 근데 막 학교에서 한 정교회장도 막 하고 어렸을 때 그랬는데 신기하다. 여기 모르셨어요? 전혀. 오. 미국에 이민 오면서 확 어두워졌어요. 아, 너무 아프잖아. 아니 그러면 그 이유가 문화 충격 때문에 아니면 아니요, 뭐 그냥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냥 1.5세로서 이제 한 중학교 딱 거의 사춘기 아. 접어들 쯤에 와서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부모님께서 이제 저 때문에 오셨는데 또 이제 미국 생활은 이렇게 녹록지 않죠. 예, 순탄치 않으니까 이제 저도 많이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약간 돈만 안 벌었지 네가 가장이라고 막 맨날 그러셨거든요. 어렸을 때도 약간 아무래도 그런 부담이라기보다 책임감이 약간 사춘기 때 부담감으로 느껴졌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때 좀 어두워져서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그렇게 시끄럽던 애가 나 때문이다 혹시 그러셨나? 그러시진 그건 않는데 않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왔네. 그러시고 예. 아, 네. 아니 근데 태국이 편안해지면 되게 시끄러워요. 아, 그렇겠죠? 수다스러워요. 예. 약간 내향적이어가지고 네네네.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낯가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네. 외향인이고 이제 어. 밖에서는 내향인 약간 이런 알겠어요. 네. 약간 조근조근 계속 떠드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릴 땐 좀 외향적이었던 그런 그죠, 성격들이 예. 조금 내향적으로 변하게 됐다. 그렇지만 나는 어릴 때 개그맨이 꿈이었다. 개그맨도 꿈이었고 막 부모님이 이왕 하는 거 대통령까지 해봐 이래가지고 대통령까지 꿈이었는데 나이 들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첼로계 대통령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첼통령 좋다. 첼통령 좋다.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진주 씨는 클리브랜드 음악원에 이어서 이제 몬트리올 저도 요번에 지난번에 그 퀘벡 가면서 맥길 대학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투어를 했는데 네네. 너무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고 좀 중후하고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거기에서 지금 교수님을 역임하고 네, 계신 교수님. 거죠. 네, 네. 네. 극중 포멀 나오네요. 타이틀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네, 네, 어떠세요? 거기 그 맥길 대학으로 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뭐 맥길에서 항상 오는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는 있었어요. 학교 그래요? 다닐 때도. 근데 네네. 그 친구들이 항상 되게 마인드가 좋았고, 그리고 음악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었고, 잘했고. 그래서 네. 항상 이미지가 좋은 건 있었지만 사실 잘 알지는 못했죠. 그렇죠. 잘 또 알지- 다른 나라다 보니까. 맞아요. 잘 알지는 못했는데 마침 또 포진 났다고 저한테 연락 주셔서 네네. 이렇게 보니까 볼수록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왜냐면 네네. 아무래도 이제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튜이션이 너무 싸고요. 네. 심지어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너무 저렴하게 대학교를 네. 다닐 수 있고 뭐 어떤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가게 됐는데 뭐 워낙 전통이 있는 학교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좋은 학교잖아요. 네, 좋은 학교다 보니까 사실 뭐 음대는 그 학교에서 약간 쩔이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음대 같은 느낌이죠. 저희가 교수회에 가면 이렇게 기죽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선생님들 다 막 퓰리처 상 타시고 막 노벨 뭐 노미네이션에 올라갔다고 그러고 막 팬데믹을 구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막 저는 슈베르트 그게 왜요? 어쩌세요? 저는 오늘
파트를 연습했습니다. 약간 좀 부끄러워지는. 네, 워낙 또 스템 쪽으로 강한 맞아요. 학교이기 때문에 이과 학교라서 네. 네, 그 학생들 이과 학생들이 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오히려 저희 음대 학생들보다는 연주회 가면은 이과 학생들이 더 많아요. 네. 아니 그래서 그거 알고 계세요? 관객으로. 이거 사실 사담인데 그래서 이제 이과 계열의 그 학생과 음대생이 결혼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보면은 이렇게 배우자들 보면 전혀 정반대로 뭐 아내가 음악을 하고 남편은 뭐 의사거나 네네네. 또는 뭐 과학자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논리적인 맞아요. 음. 네. 부분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좀 위안을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번에 하는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오신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연주회 꼭 가야겠다. 이 생각이 진짜 너무 강력하게 들고 있거든요. 이 공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내일이잖아요. 내일 하는 공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누가 해주실래요? 우리 태국 씨? 나무유종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해주시죠. 뭐 네네. 일시 이런 거. 네네 다 말씀해주세요. 일시. 내일 5월 20일. 20일 토요일 7시 반이고요. 30분. 네, 저녁. 네. 그리고 그 세인트- 세인트 바나바스 그 철치. 철치에서 네. 리처슨에 있고요. 네네. 주소 정확한 주소는 아니요. 모르겠고요. 저기요. 저희 이제 바이올리스트 조진주 씨와 피아니스트 조이스 양하고 네. 또 비올리스트 수잔 네. 두보아 선생님이 함께 하시고 저도 함께 연주하고요. 네. 곡은 총 3곡 연주하는데 베토벤의 고스트 네. 트리오죠. 유령 네. 피아노 3중주와 네. 드보샥의 둠키 라는 곡인데요. 또 네. 피아노 3중주인데 뭐 두 곡 다 너무 피아노 3중주로서는 굉장히 약간 기념비적인 네, 곡들이고 네. 또 이제 인터미션 후에는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네, 3번 네. 네네. 다 단조 C 마이너 어둡게 끝나나요? 태국이 중학교 1학년처럼 그 정도 다단조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한 라단조 정도. 웅장하게 끝난다. 되게 맞아요. 다크한 피스들만 네. 좀 모아서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간만에 봄에. 봄에 아니 왜냐면 봄을 떠나보내는 게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거예요. 텍사스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여름이 힘드니까. 여름 너무 더워서. 힘들어요. 아니 그럼 우리 진주 씨가 이 음악회에 오시면 정말 이런 거는 좋을 겁니다. 라고 네. PR 하나 해주시죠. 저희 뭐 워낙 출중한 연주자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태국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연주를 한국에서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달라스는 또 매년 많이 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자주 오지는 않으니까요. 네. 뭐 좀 특별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곡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함께 들려지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해서 네네. 오시면 약간 뭔가 좀 으스스하고 뭐 유령 같은 그런 느낌도 나면서 또 굉장히 뭔가 그 삶의 무게를 많이 느꼈던 시기에 브람스가 작곡했던 곡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그 브람스의 경험을 통해서 그 관객도 뭔가 좀 힐링을 받고 네, 네. 예, 동감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내일 모두 다 오셔서 정말 세 분의 연주에 흠뻑 한번 젖어보는 그런 아주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조진주 바이올리니스트 또 문태국 죄송합니다. 갑자기 성을 문태국 첼리스트 두 분 모시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 삶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